자, 유형 4번. 자, 치환을 이용한 지수 방정식인데 아까 봤지? 그래.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그 내모양이 어떻게 돼? 바뀌었잖아. 지금 보세요. A에 2x 되고 그 다음에 P, A의 x승 더하기 Q는 0권의 지수 방정식이 있어. AX이 반복되니까 뭐 하는 문제냐? 치환하는 문제죠. AX를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하게 되고 그럼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지. 그럼 자 방식 다시 써볼게요. T의 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치환하니까. 자 이때 근의 모양을 주목해보세요. 자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자. 그럼 이 알파 베타 누구 값이야? X 값이잖아. 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알파 베타 나오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치환해서 만든 이 방정식의 두근은 뭐로 표현해야 되겠니? X가 알파 베타 될 때의 T 값이잖아요. T의 방정식이니까. 요 T의 방정식이니까 이걸 풀면 T 값이 나오겠죠. T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T 값이 뭘로 나와야 되니? 얘랑 번지점 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S가 여기 들어간 값이 T로 나와야 된다고요. A의 알파승하고 A의 베타승이 이걸 두고 되겠죠. 이해돼? 근의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하냐면 문제에서 보세요. 이 방정식에서 두근 알파 베타를 할 때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치환해서 여기서 근각의 성기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면 안 돼. 왜? 알파 베타 나오려면 여기서 뭘 구해야 되니? 두근의 곱을 구하셔야지.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을 구하셔야지 지수 법칙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는 두근의 합을 물었지만 치환하면 근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둘을 곱해야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각의 성기에서 뭐 두근의 곱을 구하셔야겠죠. 1분의 Q가 나와. 그래서 Q가 나오면 거기서 알파 베타를 찾아낼 수 있겠고 그러면 이걸 찾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걸 다 떠나서 결국 뭐니? 근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환전의 방정식 X값이 알파 베타면 치환의 T값은 A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 두근이 됩니다. 그 둘 가지고 근각의 성기 쓸 수 있어요. 그냥 근의 모양 바뀌는 거 알겠어요? X가 알파 베타일 테니까 T값은 A의 알파승과 X가 베타니까 A의 베타승이 T값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으로. 로그 방정식 가서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로그 방정식 가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 547번 보겠습니다. 자, 딱 봐도 뭐하고 있는 거야? 3x는 t로 치환하는 거고 t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3의 x의 제곱이니까 t제곱. 자, 3의 x승 곱하기 3의 3승 27이죠. 마이너스 27t 더하기 81은 0이 되겠다. 인수분해 안 되지?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계속 써야 된다고요. 자,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러면 이놈의 두근은 뭐가 되겠어? 이게 X값이야. X값이니까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이놈의 T값이 되겠죠. 됐니? 네.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었어요. 그럼 뭐야? 근각 예성에 따라서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을 더하면 두근의 합이잖아.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27이 되는 거고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을 곱하면 두근의 곱이니까 81이 되겠죠. 우리 찾는 거 뭐 이게? 이게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이잖아. 네. 곱하면 지수끼리 다니까. 마이너스 80이라.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또는 A분의 C 여기만 마이너스 붙고 합이면 마이너스 붙고 곱이는 안 붙잖아요. 맞다. 그러면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은 81이야 81은 3의 몇 승이니까 4승이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밑에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다 치환을 하는 방정식들이고 치환하면 그 근의 모양도 같이 바뀜을 찾아주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무난하게. 자, 그걸 활용한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551번 볼까요? 플러스 안 풀고 싶은데? 552. 51번.
자, y는 2x승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k 그래프가 있다. 둘이 어디서 만난다? A, B에서 만난대. 그럼 그 만나는 교점의 중점이 이래네. 자, 그럼 뭐 해야 되니? 그래프 그려야죠. 그래프지 안 그래도 일단은 봐봐. 뭐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A, B의 중점 찾아야 되잖아. 아. 중점 찾으려면 A와 B 점이 잡혀 있으면 되겠죠. 둘이 돼서 나누기 하면 중점이 나오니까. 됐네? 그럼 A, B의 좌표 어떻게 찾을 건데? 당연히 교점에 잡히면 둘이 어떻게 갖다 놓고 푸는 거잖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풀잖아. 그럼 결국은 2x승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을 k를 연립해서 푼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그게 교점 A, B의 x 잡혀야 되겠죠. 맞네? 자, 그러면 0이네요. 뭐 하는 문제니? 요 2분의 1x는 2의 마이너스 x나 쓸 수 있어요? 네. 아까 봤지? 치환하는 거지? 이게 2x분의 1이잖아. 2x는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2x를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t 더하기 t분의 1 빼기 k는 0이 될 거고. 아까 봤잖아. t 곱하면 2차 방식 만들어지죠? t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이런 얘기는 2차 방식 만들어져. 됐음?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 풀려 안 풀려? k 때문에 풀 수가 없지. 자, 풀 수 없는 2차 방식 나오면 뭔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는 거 홍계수학에 쓴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 그럼 이놈의 두근은 뭐가 됩니까? x가 알파 베타일 때 성립하니까 t는 2알파 승과 2 베타에서 되겠죠. 됐니? 그럼 근각계수에 따라서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합은 두근의 합이니까 얼마 되고요? k가 되고요.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곱은 1이 되겠죠. 어떻게 쓸지 모르지 이렇게 만들어 놓자. 자, 그러면 내가 뭔가 A점과 B점의 잡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A점과 B점은 교점의 x 좌표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 x 값이 많은 거야. 그럼 뭐야? 알파 베타로 뒀으니까 A의 x 좌표를 알파로 둘 수 있고 B의 x 좌표를 베타로 둘 수 있겠죠. 그네? 그럼 y 좌표는요? 요거 위의 점이기도 하고 요거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교점이니까. 요 식에다 넣는 게 낫겠죠. 이건 k를 모르니까. 그러면 2의 알파승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할게. 뭐 했냐면 나는 중점을 구하려면 두 점 A, B의 교점의 좌표가 필요해. 그럼 교점 좌표는 둘이 연립해서 갖다 놓고 푸는 거야. 연립해봤더니 전형적인 뭐 하는 문제야? 치환하는 지수 방정식이야. 그래서 2x를 t로 치환해서 풀었더니 막상 풀 수는 없는 방정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두면 치환한 방정식의 두근은 2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근거계수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교점 x 좌표가 두 개 나올 텐데 그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는 얘기죠.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는 얘기죠. y 좌표는 이 x 좌표를 교점이니까 여기나 여기 중에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왼쪽에 집어넣는 게 더 깔끔하네. 그럼 자, 둘이 중점 찾자. 중점 어떻게 되니?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근데 그 중점이 얼마라고요? 0. 0,4분의 이게 얼마야? 0이고 이거 얼마라고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요? 0. 0이고 이건 얼마예요?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 양변 2 곱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근데 한번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이 얼마야? K라고 했죠. 이거 얼마다? K. 근거의 성계 이렇게 나와요. K는 얼마다? 2분의 5. 자, 그 밑에는 또 비슷한데 다음에 너네 표정 쓸 것 같으니까 안 할게. 승현이는 문제 따로 해봐. 남의 친구들은 552번인지 안 하셔도 돼. 같은 문제야.
그럼 또 점 두 개 주고요. 중점 좌표 준 거잖아. 그럼 또 A, B 좌표 찾아서 찾는 거야.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 유형 5번 계속 치환하는 방정식으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이제 곧 끝 같은데요. 그래? 이제 부등식 넘어가는 거야? 네, 부등식 하면 또 치환인데요, 오늘. 그렇지. 계속 반복이라니까. 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 얘들아.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을 가지고 조금 뭐였어요? 판별식이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둘 근이 다 양수라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니까 두 개 다 한 게 얼마야? 양수지. 둘이 곱한 것도 뭐가 되니? 양수.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지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잖아. 기억나요? 1학년 했고 끝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빠져 있으면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다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도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 이렇게 나와야겠다. 그럼 반대로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서로 다른 두 근이면 판별식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마지막 두 근의 부호가 반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어떻게 하니? 두 근의 합은 알 수 있어 없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합은 알 수가 없어요.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고 합은 몰라요. 곱은 확실하게 뭐냐? 판별식은 굳이 안 써도 이걸 만족하면 자동으로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배웠지?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걸 만족하면 돼. 자, 기억하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이해하는 거야. 자,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나 음수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서로 다른 두 근이면 0보다 크고 그런 말 없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둘 다 양수면 합이 양수, 둘 다 음수면 합은 음수. 곱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다 만족해. 모두 만족해.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지 저렇게 되기 위한 조건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 실근의 위치. 자, 방금 본 것들은 두 근이 0보다 크다, 두 근이 0보다 작다,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0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꼭 그 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문제 보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마삼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지고 실근의 위치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푸니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그랬죠?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근의 분리 함수판. 이것도 시험 나올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요. 응? 오랜만이네. 기억나니? 네. 응. 기억 안 나잖아. 나는데.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잖아. 판별식. 아, 네. 자, 이거 하고 들어갈게. 봐봐. 읽을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잖아. 근이 얼마다가 아니고 근이 어디에 있다 위치를 나타내고 있잖아. 그때 푸는 게 근의 분리고. 자, 어떻게 푸는지 보자. 첫 번째는 뭐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겠죠. 1도 작다는 이거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데 있잖아. 얘가 두 근이잖아. 방정식 두 근. 그래프의 해수가의 평점이 두 근이잖아. 1보다 크면 이쪽이죠. 네. 그치?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자,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이걸 보고 뭘 따져야 되니? 함, 한. 축, 판, 순서는 상관없어요. 세 가지 다 따져야 되는 거야. 함수판. 자, 함수값은 뭡니까? 경계에서 함수값이야. 경계가 1이잖아.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돼? 양수 나와야겠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양수. 축,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잖아. 네. 그 대칭축이 1보다 어때야 돼? 큰 데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면 t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거를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면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보여지는 거예요. 맞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함수판입니다. 하나 더 볼까?
자, AS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의 한근은 1보다 작고 나머지는 1과 2 사이 이런 식으로 있어. 역시 그의 위치를 잡아준 거지. 뭐 한다? 그래프 먼저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려줘야 되니? 아, 이렇게 두 근이 있으면 한 근은 1보다 작아야 되고 1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잡아야겠지. 네. 자, 그럼 또 뭐 따져야 되니? 한판 반판축 익숙하네? 자기 익숙한 대로 쓰면 돼. 반판축. 자, 함수가 경계에서 함수가 경계 아직 1과 2가 두 개 있지. 네. 1에서는 어떻게 되니? 그래프 음수해야 되지. 2에서는 어떻게 되니? 양수. 그 다음 대칭축은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1보다 작은 쪽 이렇게 치우쳐도 상관없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 치우쳐도 상관없는 거고요. 대칭축 1에도 상관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축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네. 선생님 근데 저게 응. 그 1보다 작으면은 응. 음수 상관없잖아. 자, 1이 있고 2가 있으면 돼, 안 돼? 대칭축 1보다 작아도. 한근은 1보다 작은 데 있고 한근은 1과 2 사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네. 이것처럼 대칭축 1보다 큰 데 있어도 한근은 1보다 작은 데 있고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저게 대칭축이 1보다 크다는 그게 있어요? 무슨 말이지? 아니 저 대칭축이 1보다 커야지 지금 저 커야 될지 작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아 그래 상관이 그럼 뭐 1보다 작은데 대축이 만들어져도 1과 2 사이에서 분명히 큰이 만들어지고 1보다 작은 데서 만들어질 수 있잖아. 선생님, 1보다 큰데 대축이 만들어져도 상관없잖아. 축이 이보다 작다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를 만족하려면 축이 저쪽에 만들 수 있냐? 뭐 없잖아. 그치?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축은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 근데 다 따져야 돼. 함축판. 따져서 필요 없는 거는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판별식. 서로 다 두 시간이니까 판별식 5보다 어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안 해도 돼. 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해서는 봐봐. 이거 만족하면 식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쵸. 왜?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아니 1에서 음수잖아. 최고차계에서 지금 양수인 그래프인데 음수인 값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프가 x축을 뚫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네. 뚫고면 반대서 또 어떻게? 올라가겠죠. 판별식 없어도 저절로 두 개의 교점 생길 수밖에 없지. 안 따져도 되는 거야. 따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안 따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꼭 해놔. 결국 무조건 함수값은 항상 따져야 돼. 그 다음에 투개의 위치와 판별식은 그래프의 상황에 따라서 따져도 되고 안 따져도 되고. 우빈아, 아니 진짜 너 때문에 지금 입안에 쓰는 심력의 절반을 쓰는 것 같아 지금. 응? 자, 이거 익숙하지 그러면 한번 했으니까 옛날에. 이거 나중에 또 고3 되면 또 필요하거든. 계속 쓰요 계속. 그때 하면 또 물어다 건다. 당연한 거니까 뭐라 그러지 않겠어. 어디야? 자, 55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한 A값 범위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방정식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치환하는 방정식이죠. 형태는 이거야 되잖아. 3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죠. 그러면 이거야 t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2a 더하기 8이라는 매차 방정식으로 지수 방정식이 2차 방정식으로 딱 변신을 해.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 문제야. 이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 아니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그럼 얘는 쓰기도 서로 두 식이잖아. 맞나요? 사이 좀 벌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봐봐. 치환하면서 뭐 생겼어? 조금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겼죠. 만약에 아까 풀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풀었어. t가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왔어. 그거 어떻게 돼 우리? 버렸지. 이 범위를 완전 원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두 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식을 있으면 그거는 쓰냐 안 쓰니? 안 써요. 안 쓰잖아. 그럼 당연히 t값 하나밖에 안 넣고 그럼 x도 몇 개값? 하나밖에 안 넣는 말이야. 네가 x값이 서로 다른 두 식을 만들려면 t도 몇 개 나와야 돼? 0보다 큰 게 두 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식. 끝이 양식 위에 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풀면 안 쓰더라도 여기까지만 써. 여기서 치환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치환전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치환하면 0보다 큰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 그치?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 아까 했잖아. 판별식 0보다 크고 합도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했잖아. 그치? 자,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고 두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지 2A지 2A도 0보다 크고 세 번째 두 근의 곱 A분의 C 2A 더하기 8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모두 만족해야지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풀자 4, 2 1링 따라서 A-4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두 근의 바깥쪽이잖아. A는 작은 마이너스보다 작고 A는 큰 4보다는 더 큽니다.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A는 양수입니다가 나올 거고. 세 번째는 A는 4보다 큽니다. 나올 거죠. 이 세 개의 공통 범위, 셋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다. 자, 잘 모르겠으면 뭐 그린다? 수직선. 얘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나 봐. 마2보다 작고 4보다 커. 두 번째, 얘는 0보다 크대. 0보다 크대. 세 번째, 얘는 뭐야? 마4보다 크대. 자, 셋 다 지나는 데 어디 있어요? A는 4보다 크다. 이쪽이지. 셋 다 지나는데. 셋 다 지나는데. 여기지, 여기. 따라서 얘는 얼마다? 4보다 크다가 어디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 양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양의 두시간. 왜? 시안에서 범위가 0보다 크다는 나오기 때문에 양수만 t값을 취급하겠다. 됐죠? 졸지 말고 555분 보세요. 계속 연습할 거야. 수요일까지. 자, 얘가 단 하나의 실수예를 봤는데, 자, 그럼 다시 보자.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뭐부터 해야 되니? 딱 봐도 치환하는 거잖아요. 3의 x승분의 16이잖아. 3의 마이너스니까 3의 x승분의 16이고 3의 제곱 9 곱하기 3의 x승이 되는 거고 이해야. 자, 그러면 3의 x승을 7로 치환하는 방정식이 t는 0보다 크고요. 치환해보자. t분의 16 at 2a 됐네? 양변에 t 곱했죠? at의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16은 0이라는 방정식이 곱했어요. 자, 근데 치환하기 전에 원래 방정식이 딱 하나의 실수야. x값 하나만 나온다고요. 그럼 당연히 t값도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얘 방정식 2차 방정식이 t값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뭐가 있어? 그치? 양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 양수가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야. 중근. 오, 그래? 이놈이 양의 중근을 갖는 거겠죠. 중근을 가지면 한 개 나오는 거잖아, 그치? 네. 2차원이 한 개 뚝 나오는 거야. 그게 양수야지 의미가 있지. 음수를 버리니까. 양의 중근을 가져야 돼. 근데 그거 말고도 있어요. 뭐 있겠냐? 양수인 게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하나는 뭘로 나오면 돼? 그럼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어디 있어? 하나는 하나, 양수고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음. 음수거나 0이면 버리는 거잖아. 0보다 큰 것만 챙기니까. 그치? 그래서 한 거는 양수 나머지 거는 0이야. 맞지? 이렇게 나오면 양의 중근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중근을 갔는데 중근이 마2로 나오면 그 버려 안 버려? 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수인 중근이 나오지. 중근이 나오더라도 양수인 게 하나 나오면 x도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양의 중근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응. 그냥 저 중근이 나오는 이유는 무슨 말이야? 그냥 중근이 있어. 양의 중근이 무슨 중근? 그러니까 중근이 나와야 되는데 응. 음수는 안 되니까 양의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중근이 왜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를 걸었으니까 여기 S 값이 하나 나오려면 여기 T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요. 한 개 나와야 되지. 그러면 2차 방에서 그냥 한 개 나오는 게 어떻게 대표적인 경우가 중근을 가질 때잖아. 중근을 가지는데 만약 그게 음수인 중근 안 되잖아. 양수인 중근이 되겠죠. 두 번째는 중근을 안 가질 때는 하나는 양수 나오고 하나는 뭐 해야 돼? 0이요. 0이야. 0도 괜찮잖아. 0보다 큰 것만 챙기니까. 0이나 0 이하가 나오면 두 가지 풀어야 되는 거야. 조심하셔야겠지? 이것도 이만큼 메모해 주시는 게 좋아. 여기까지는. 자, 그럼 첫 번째 양의 중근 가져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중근이니까 일단 판별식 가져야겠죠. 네. 양수 나눠서 해보자. 판별식 써보자.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6a 얘가 0 돼야 돼. 따라서 얘는 얼마다? 0 또는 16이 되겠죠. 근데 a가 0이 될 수 있냐 없니? a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요? 0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수 0보다 크잖아. 이거 지수 0보다 크잖아. 여기 나올 수 있냐 없니? 없지. 응. 따라서 a는 뭐다? 16이면 일단 중근을 가는데 양의 중근인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a 자리에 16 대입합니다. 그러면 16t의 제곱 마이너스 32t 플러스 16은 0이 되겠죠. 16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중근 t는 얼마 나온다? 1이라는 양의 중근 나오네. 괜찮지? 괜찮지? 따라서 얼마? a 16 하나 찍었어. 선생님, 왜? 근데 지금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가? 저거 AT 제곱이 아니고 9T 제곱이에요. 구자야? 네. 내가 내 글씨를 이게야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 클래스에 부등이 없어요. 네가 구씨가 썼잖아. 야. 아이씨 그럼 다시 써야 되네? 네. 그러면 조건 똑같은 거 같아. 이건 똑같을 테니까 판별식 어떻게 되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9 곱하기 16 143가? 네. 야 연대네. 자 얘는 얼마다? 아, 뿔마 12지. 뿔마 12야. 따져봐야지. 자 그러면 a가 12일 때는 9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6이죠. 네. 그럼 얼마야? 3t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죠. t는 얼마다? 3분의 4라서 양의 중근 나오는 거야. 제 머리가 계속 빨리. 아니 이 순간 그냥 되는 거야 그냥. a가 마이너스 10이면 9t 제곱 에다 마이너스 10 집어넣어봐. 플러스 24t지. 플러스 16이네. 그럼 가운데 플러스니까 얼마밖에? 3t 플러스 4의 제곱은 이 순간 되겠죠. 9t는 얼마 되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이거는 아니잖아. 양의 중근을 찾아야 되니까. t가 음수면 왕펄이잖아. 아니 t는 0보다 큰 양을 찾아야 돼. 따라서 a는 여기서 뭐가 된다? 얘만 될 수 있겠네. 자 이제 결과 끝났어요. 근데 나머지 뭐니? 한근은 양수고 나머지 하나는 0이야. 여기 뭐 나와야 돼? 근데 위치잖아.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 이하. 뭐 써야 돼? 그리고 응? 그 그래 우리 한쪽만 써야겠지. 그치?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근계 예상에 따라서 두 개의 곱이 얼마 나오네? 양. 두 개의 곱이 양수지. 그쵸. 그럼 이런 상황 생길 수 있니? 없어요. 두 개의 곱이 양수란 얘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얘기죠. 네. 양수인 게 하나만 나오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여기서 하나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한쪽판 따지면서 시간 보낼 필요는 없네. 따라서 스마트폰이 어디 있니? 12. 12만 되겠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거? 왜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근의 곱이 얼마니? 9분의 16이죠. 네. 두 근을 곱한 게 9분의 16 양수잖아. 두 근을 곱한 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두 근이 모두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네. 이런 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없지. 굳이 이거 이거 찾을 이유가 있는데 없지. 어차피 없을 건데 뭐. 그래서 어렵지. 네. 너 뭐라고 듣냐? 너말 쉽다고 너 말이 아니고 기본 유형이란 얘기야. 교과서로 다 실려있는 문제들이라고요. 단순히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도 은근 어렵던데.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어려운 거 하지 마 하고 싶은데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 내서라도 여러분 해서라도 풀어내야 돼. 근데 저희 교과서에 원리학비가 있어요? 원리학. 원래 학교는 없을 텐데. 뭐야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원리 학기가 뭐예요? 우리 방학 때 안 했어. 시간 안 나올 거라 보고. 일단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잘 들어봐. 2학기 때 나오는 거죠. 저희 반 수학 진도 다 나왔어요. 근데 수학신도 활용 전까지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반 수학 진도 다 나왔어요. 내가 몇 번까지인지 알려줄게. 아니 별로 안 궁금해요. 아니 난 너가 안 해주는 거? 내가 궁금해서. 알려줘? 아니 그 어디 거예요? 정확하게. 자 다시 봐. 181. 557번. 자 여기서 내가 또 계산하면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 지수 방정식 있어요. 당연히 뭐하고 있냐? 치환하세요 하고 있죠. 5x를 뭐로 치환하니? t로 치환하겠죠. 그럼 t는 0보다 일단 자동적으로 크다라는 거 있겠죠. 여기 얼마?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이 되겠죠. 네.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이 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는데요. 와 앞에 봐봐. 553번 어땠어? 그냥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거지. 네. 두 실근을 가졌지만 t가 0보다 크다는 범위 때문에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진 걸로 바뀌었잖아 이석이. 네. 맞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놈 자체가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x가 0보다 커야 된다고. x가 0보다 크면 t의 범위도 어떻게 되네? 달라지는 거야. 봐봐. 5x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x의 변력이 없으면 t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다 나오겠죠. y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x가 양수라고. 두 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x가 0보다 크다고. 그럼 x가 0보다 크면 여기 얼마야? 1이잖아. x가 0보다 크게 들어가면 y 값은 어때?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생각이 이렇게 안 되네? 그래프를 그렸는데도? 자, 이 방정식의 s 값이 그냥 7근을 가져. 그럼 모든 실수 다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 t 값은 0보다 큰 값은 다 나올 수 있잖아. 그 t는 0보다 크다가 붙는다고. 됐니? 네. 근데 x가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x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5의 x승에서 x가 양수가 되면은 당연히 그때 t 값은 어떤 값이 나와야 돼?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잖아. 네. 5의 0승이 1이니까 x가 0보다 큰 게 들어가면 t는 1보다 큰 게 나와야 된다고. 범위가 달라진다고. x의 범위가 잡히면 그게 맞게끔 t의 범위도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의 그는 1보다 큰 것만 유효한 거야. 1보다 작은 것도 버린다고요. 그래서 해서 네가 0보다 큰 거를 두 개 갖는다고. 그 말은 니는 t도 몇 개 나와야 되니? 두 개 나와야 되겠죠. 뭐보다 큰 게? 1보다 큰 게 나오겠지. 비교하세요. 자, x가 그냥 실근을 갖는다. 그 말은 a의 x승, 즉 t는 실근이니까 실수 전체가 되면 t는 0보다 어떻게 돼? 크다는 범위에서 구해지면 되는 거고요. x가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a의 x승을 t로 치환할 때 t는 여기가 0보다 커야 돼. 0이면 a의 영승이 1 되겠지. 그럼 t는 1보다 어때? 크다란 범위로 바뀐다고요. 그럼 얼마든지 자 x가 1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x가 1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a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x가 1 들어가면 t는 a가 되겠죠. A보다 크다. 그렇지. t는 a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기는 이렇게. x의 범위에 맞게끔 치환하면 t의 범위도 같이 변하는 거라고. 보통 이런 거 잘 안 나와 인생은. 노란색 두개 잘 나와.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보셔야지. 경혜야, 네? 이거 이해됐니? 범위가 바뀌는 거? 지금 순간은 계속 듣고 있니? 아 이거 어려워요. 듣고 있냐? 아니요. 왜 안 듣고 있는데? 졸려웠어요. 지금 이미 두 번을 설명했는데 미치겠네. 자, x가 저 범위 치환하는 방정식에서 여기 x 값의 범위를 안 줘. 그냥 실수라면 실근만 가지면 되는데. 그럼 x가 실수가 되더라도 당연히 t는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 딱 했죠. 그래서 치환할 때 자동적으로 t는 0보다 크다 붙었잖아.
x가 어떤 x값을 갖더라도 그때 t값은 y값은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t는 0보다 크다 수준을 붙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x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럼 x가 양수인 게 붙으면 x가 이런 쪽이 아니고 양수 쪽만 생각하라고. 양수에서는 함수값이 어때? 1보다 어때? 큰 값밖에 안 나오죠. 네. 따라서 그때 t 범위는 어떻게 나와야 돼? 1보다 크다로 잡아야 된다.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면 t는 1보다 큰 값을 붙는다. 돼? 이해가? 네. 그 범위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봐봐. 네가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즉 0보다 큰 값을 두 개 가지려면 t는 1보다 큰 거를 몇 개 가져야 되는데? 두 개. 그럼 뭐야? 근의 분리, 함수판이죠. 그러면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1보다 큰 게 두 개 생기니까 1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럼 1 함수값 1에서 함수값의 양수가 되겠죠. 1집으로 자 1 빼기 5 플러스 k가 양수가 된다. 이게 함수. 따라서 k는 4보다 커야 돼.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도 1보다 커야 돼. 자, 축의 방식이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b 얼마나 대칭축이? 2분의 5나오죠. 2분의 5는 별다른 조건 없이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만족하네요. 세 번째는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맞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가지려면 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럼 판별식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따라서 k는 4분의 25보다 작아요. 자, 이거를 다 만족하는 k 범위는 k는 4보다는 크고 4분의 25보다는 작습하겠죠. 이거 만약에 정수 k니까 k는 뭐 된다? 4보다 크니까 5, 6까지 들어가겠네. 6점 얼마나? 이렇게? 유형 5가 좀 어려운 유형이네요. 자, x값의 범위를 잘 확인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다음 실근이면 그때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나오고요. x가 양의 실근이면 t의 범위는 1보다 크다라고 적어놓고 푸셔야 돼요.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방정식은 1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이 나와있고 1보다 작으면 버려야 되니까 1보다 큰 것만 두 개 나와있고 그러면 1보다 큰 실근은 함축판 문제. 자, 550번 한번 연습하자. 자, 이렇게 시간 많이 내고 연습 여러 번 하는 거는 제발 포기하지 마시라는. 어려운데요. 어려우니까 여러 번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로도 부족할 수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집 가서 영상 보면서 복습하고 많이 하셔야 돼.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자, 지수 방정식. 이거 모르고까지 못 가겠네. 지수 부등식도 못 끝내겠다 진짜. 자, 이번에 두 건이 모두 1보다 클 때가 잘 봐. 당연히 뭐하고 있냐? 2x를 치환하는 문제죠. 2x승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당연히 t는 원래는 0보다 크다 범위가 자동으로 붙는 거야. x의 범위가 없어도. 그럼 일단 써보자. t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아니고 2 떨어져 나오죠. 2일승 2a 마이너스 4t 플러스 2a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즉 x가 1보다 큰 값이 나오는데 그럼 또 t의 범위 달라져야겠죠. x가 1보다 크면 t는 뭐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니? x가 1일 때 생각해봐. x가 1이면 t가 얼마 나오니?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x가 1보다 큰 게 들어가면 t는 2보다 큰 게 나와야죠. 이렇게. 따라서 두 개의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놈의 두 근이 모두 어때? 2보다 큰 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아, 이놈이 2보다 큰 두. 뭐 문제야? 함수판 문제죠? 그래 볼게요. 둘 다 2보다 커. 그럼 2가 여기 있던 얘기지. 그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니까. 자, 그럼 함수가 3. 2를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니? 양수 나와야겠다. 2를 집어넣을게요. 4. 2 집어넣으면 2랑 2랑 곱하면 4. a 마이너스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 정리할까? 에이씨.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플러스 20 a는 10보다 작아. 됐죠?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축, 대충 축. 자, 축의 방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전체가 b잖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a 2가 될 거면 a 마이너스 4가 축인데 그 축이 어때야 돼? b보다 커야 돼. 따라서 a는 6보다 커야 돼. 세 번째는 뭘로 할 수 있을까?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 자, 판별식 4분의 d 쓰면 되겠죠. 이가 있으니까 4분의 d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앞에 한 ac ac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어떻게 되겠니? 전개예요.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보다 큰 두. 자, 그냥 두 분이 어째 서로 다른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서로 다른 걸 원할 때는 분명히 서로 다른 준다고. 안 주면 같은 거 돼. 그럼 얘도 같은 거 나와서 상관없죠. 0보다 크거나 같은.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28, 16 띵띵. 따라서 a는 2나 8. 2 부등식이니까 a는 8 이상 이렇게 되겠죠. 아. 두 근의 바깥쪽이잖아. 2하고 8 나오면 0보다 크면은 두 개들의 바깥쪽이니까 2보다 작다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셋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수있을 그려보자. 첫 번째 a는 10보다 작아요. 10보다 작아. 10보다 작아. 10보다 작아. 두 번째 a는 6보다 커. 6보다 커. 세 번째 a는 2보다 작거 나왔고 8보다 크거 나왔대. 자, 셋 다 지나는 게 어디 있어요? 80. 여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셋 다 지나는 거지. 그럼 8하고 14니까 부동호방 색칠돼 있고 안 돼 있어요. 따라서 a는 8 이상 10 미만. 이게 우리 찾는 두 개 있는. 정수의 개수는 8. 자, 선생님이 여러 개 문제를 풀어준 이유가 있어. 다 보시라는 얘기야. 첫 번째는 그냥 x가 실근을 간다는 얘기만 했어. 그럼 t는 0보다 큰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미쳤다. 0보다 큰 실근. 두 번째는 x가 양의 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t는 1보다 큰 두 식을 가지면 되겠죠. 세 번째는 x가 뭐야? 1보다 큰 식을 가졌죠. 그럼 t는 얼마야? 2보다 아까 여기 지인 거지? t는 2보다 큰 두 식을 갖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게 맞게끔 근의 분리를 쓰든지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뭐를 판단하든지 그게 맞는 부등식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어려워. 예. 그다음 지수 부등식. 자, 그다음에 꼬비는 좀 넘었어요. 뭐냐면 지수 부등식도 방정식에서 방정식은 등호 같다 나오잖아, 그렇지? 부등식은 부등호로 바뀌어 있지. 큰 틀은 비슷해. 그래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느낄 거야. 로그가도 마찬가지야. 또 반복되니까 또 조금은 수월하게 느낄 거야. 근데 그들 사이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지수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갖게 만들라? 밑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근데 자, 방정식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방정식은 같다를 나타내는 거잖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부등식은 크다 작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등호라는 건 뭐가 존재하니?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등호는 방향이 없어요. 근데 부등호는 그 방향이 존재하잖아. 방향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의미니까. 그래서 그 부등식은 그 부등호의 방향에 변화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지수 부등식에서의 그 부등호의 변화는 결국 누구에 따라서 밑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왜? 봐봐.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네. 그럼 봐봐. a의 fx는 있고 a의 gx는 있어요. 미안. 이게 ax의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fx랑 gx pq를 집어넣으면 자, A의 P수이 크니 A의 Q수이 크니 AQ. A의 Q수이 크지? 네. 등호피는 크잖아.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 어떠니? P가 크니 Q가 크니? Q가 커요. 그지?
증가함수니까 그 x 값이 클수록 당연히 그 값도 함수 값도 크게 나오는 거잖아. 네. 근데 만약에 a가 어때? 0과 1 사이 감소함수라면 이거 봐봐. 이게 무슨 피해야? 어? 너만 했던 게 아니잖아.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지. 그럼 이거 봐. P, Q를 집어넣었어. 그럼 P가 크니 Q가 크니? 여전히 Q가 큰데 A의 P승이 크니 A의 Q승이 크니? A의 X에서 여기 P승이 A의 P승이 더 높이 있잖아. A의 X보다. 네. 무슨 얘기할 수 있어? 어? 반대예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지수의 대소관계랑 그 함수값의 대소관계랑 어때? 같은 방향이야. 부도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라서 그 지수의 대소관계랑 그 함수값의 대소관계랑 어때? 부도가 달라요. 바뀌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부등식 풀 때는 자 지수 방정식하고 똑같이 푸는데 마지막에 그 부등식을 풀 때 방정식 마찬가지잖아. 밑을 같게 만들었고 지수끼리 놓고 풀었잖아. 이렇게 풀었을 때 밑이 1보다 크면은 이 지수끼리의 방향이 어떻게 한다? 똑같이 갖다 놓고 지수의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밑을 똑같이 맞췄어. 그러면 이 지수끼리 이제 풀게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부등 방향을 바꿔서 지수끼리의 부등식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구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화면이 클 때 나누고 작을 때 나눠서 따로따로 풀어서 보시면 되겠죠. 두 번 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559번 빨리 보자. 자,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과 4분의 9의 x 플러스 6제곱. 자, 밑이 어때요? 다르지? 네. 밖에 만들자. 이거 보니까 어때? 2분의 3의 제곱이잖아. 그럼 네. 2분의 3을 맞추면 되겠네. 2분의 3의 x제곱 빼기 2x고 이거는 2분의 3의 제곱에 x 플러스 6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밑이 같다 했으면 어떡한다? 지수끼리만 빼면 돼. 지수끼리만. x제곱 빼기 2x 2x 플러스 6. 자, 밑이 1보다 커 작아? 커요. 크지? 크면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자, 그럼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로 보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2 따라서 x는 별거 없지? 응. 이걸 가지고 정수 x 하면 다 하면 되겠죠. y부터 6까지 쓰면 돼요. 3부터 9까지 하면 되겠죠. 0은 잡형이고요. 1, 2는 마이가 없어질 테니까. 18. 어? 18. 욕하는 거야? 아니, 다. 3부터 9까지 합이야. 네. 맞아. S. 2분의 8. 자, 별 부담 없죠? 자, 562번 볼까? 거꾸로야. 자, 방금은 정수를 찾았으면, 개수를 찾았으면 정수의 개수를 주고 거꾸로 부등식을 푸는 거야. 자, 예시 보자. 뭐가 됐든 간에 부등식 먼저 풀어가야지. 밑이 2. 2로 맞출까? 네. 그러면 8분의 1은 2의 몇 승?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승에 1 마이너스 x제곱이죠. 2에 ax 빼기 3. 자, 그러면 지수끼리 반대씩 만들게요.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 방향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x제곱 빼기 3 빼기 3 없어지네. 그럼 x로 인수분하면 3x 빼기 a. 자, x는 0과 3분의 2 사이네. x는 0과 3분의 2인데 a가 자연수니까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쌤 앞에 3x 마이너스 A 앞에 써 있는 게 뭐예요? x. 아, x 묶어야죠. 인수분해. 그럼 가로를 안 써서. 너무 계산이 빠르니? 네. 윤서가. 네? 계산이 너무 빨라.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이씨 이게 이수분해 x 묶으래 근데 쌤 말을 안 했어. 다 친절히 설명해 줄게요. 여기 x 있고 x 있죠? 아니, 묶어낼 수 있죠? 이 사람 이름 잘못 봐가지고 인줄 알았어. 왜 그래 윤서가? 미안해, 내가 눈이 안 좋아. 왜 유수가 저거 있어요? 자, 나한테 그러냐? 또 이상하지. 근데
자, 그럼 어떻게? 이거 딴딴잖아. 여기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4개만 있어야 된다고. 그럼 0부터 들어가겠죠? 아. 그럼 0부터 4개만 왜 4야? 0부터 3까지 들어가야 4개지.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반드시 뭐 하는 게 좋다. 수익선 위에서 놀아. 공식은 알겠니? 수익선을 쫙 그려볼게. 자,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3분의 1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잡아서 요거 포함하니까 색칠 딱 하고 3분의 1도 포함하니까 색칠 딱 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4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정수 x가 몇 개? 4개. 그럼 또 봐. 0부터 시작하죠. 한 개 들어갔죠. 하나 더 들어가야 1 들어가야 되겠죠. 2도 들어가겠죠. 3까지 들어가야겠죠. 네. 4까지 들어가면 5개 되는 거잖아. 4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4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죠. 아, 그러면 3분의 1 위치가 나와 있네. 3분의 A의 위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위치하면 되겠다. 3은 4사인데 자, 조심할 거. 3은 포함되고 4는 둘 중에 하나는 포함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등호가 붙는다고 확인하셔야 돼. 자, 얘가 3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정수가 4개 딱 들어오잖아요. 세트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3이 되어도 4개 만족한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4가 된다면 4도 색칠돼서 이렇게 됩니까? 얘가 4가 돼버리면 이렇게 그려지면 정수가 몇 개까지 되냐? 5개가 들어오겠죠. 안 되잖아. 여기는 동업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항상 한쪽에만 붙고 한쪽에는 안 붙어. 붙는 쪽을 확인하셔야 돼. 30. 그러면 이제 양들 A 곱하면 A는 9 이상 12 미만. 자연수 A니까 A는 얼마다? 9, 10, 11 이렇게 3개 나옵니다. 답은 30. 두 번 나왔지? 어? 두 번 나왔지. 자, 풀만해요? 품식? 네. 그래서 밑을 같게 하고 그 지수끼리 품식을 만드는데 밑이 크기에 따라서 부등의 방향을 바꿀지 않고 공교롭게도 세 푼 거는 다 밑이 지금 1보다 큰 거라서 부등용으로 안 바뀌었지만 밑이 1보다 작은 것들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자, 밑에 터프 문제를 볼게. 선생님 근데 이거 이렇게 막 나가면은 하나 이제 막 하나당 3문제 푸시잖아요. 이게 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하면 너 풀 수 있겠니? 아 근데 터프는 솔직히 알려주셔서 시간이 나면 못 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빨리빨리 나가고 한 번 더 돌릴게 터프 한 번씩 푼다는 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많은 잘. 이거 한번 돌리기에 너무 빡세. 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 대비할 때 어려운 문제 풀 거잖아요. 그 일할 때처럼 시험 대비를 제대로 하기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이렇게 드리게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 그런 각오를 하시라고. 그러진 아니, 않겠지만 이렇게 각오는 하면은 시험 지금 이 보는 문제가 나중에 다시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끔찍하잖아. 그죠?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토프 풀지 말자고? 풀 거야. 자 봐요. F-가 0이야. fx가 지금 1차함수의 직선이고요. 마이너스 5평을 지난다고요. 자 이러면 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풀어봐. 밑이 어떻게 돼? 안 힘들어. 밖에 만들어. 됐니? 2의 3승 맞나요? 그러면 fx하고 3하고 떼놓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이 분식을 풀겠죠? 이걸 풀어서 해가 뭐가 나왔단 얘기야? 얘가 나왔단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생님 fx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지 말고요. 이해해봐. fx 즉 이 그래프에서 y 값이지. y좌표. 네. y좌표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았더니 x가 마사 이하가 나오더래. 자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3을 치자. 그럼 이걸 만든 x는 이 fx 그래프가 3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작다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어디야? 여기지? 그걸 만든 x 값을 보면은 당연히 이 값 이하가 되겠죠. 네.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사 이하가 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마사 이하에서 3 이하의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그냥? 마사, 3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니까 두 점 있으면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두 점 가지고 기울기 보자. 기울기는 요거 빼기 5분의 마사 빼기 마이너스 5 1분의 1분의 3 빼기 0에서 3
기울기가 3이고 너를 지난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 3x 플러스 15가 되겠죠. F형은 얼마 된다? y절편이니까 15가 되겠죠. 두 개로 간단하게 나온다. 이거는 해석만 잘하시면 돼. 일단 밑줄 밖에 만들어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냈다면 이 부등식을 지금 fx가 먼저 보니까 못 풀잖아.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거야. 아 fx가 y좌표가 3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거. 3을 적당하게 중간에 그어주시면 그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x 값을 찾았더니 요 값보다 왼쪽이더라. 그럼 그 값이 얼마인 거야? 아 3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4,3이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여기 주어진 점이 있고 요 점 찾았으니까 직선 만들 수 있겠지. 이거보다 그 밑에가 더 중요해. 이게 아마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 같은데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야. 수능이든 뭐 이거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왔던 문제. 자 보세요. 이것도 별거 없어. 해석만 하는 거야. 아까 봤잖아. f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더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작다는 얘기는 더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니까. 자, 이 부등식 푸는 거야. 오, 지수 부등식이네. 밑을 갖게 만들자. 얼마로 만들까요? 2분의 1로 만들게. 2분의 1에 fx, gx. 와, 지수 저렇게 생겼네? 그럼 끝이야. 자, 2분의 1에 3승이잖아. 3승에 gx니까 3gx가 되겠죠. 이렇게. 드디어 나오네. 밑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한다? 지수끼리 풀면 되겠죠. 근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풀어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꾼다. 맞지? 자, 이거 풀어야 돼. 어떡할까? 아직도 이거 gx 나누는 친구 있어? 아 큰일 나죠. 식이란 문자는 한 번 나오면 안 돼요. 왜? 0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못 나눈단 말이야. 자, 같은 게 있을 때 나누는 걸 참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 한쪽에 넘겨서 묶어내시라고 그랬죠. 넘기면 fx, gx 빼기 3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요. gx로 묶어내면 f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얘랑 얘의 곱으로 인수분해 했지. 묶어내면 인수분해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뭐가 되느니 0 이하가 돼야 된다고요. 둘의 부호가 어떻게 되니? 반대는 얘기죠. 얘가 0 이상이면 여기는 뭐 돼야 되죠? 0 이하가 돼야지. 뿔만 곱해지 마이너스 될 테니까. 또는 얘가 0 이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니? 0 이상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죠. 둘이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가 0 이상이면 0이야. 0 이하면 여기가 0 이상. 그래서 곱했을 때 0 이하가 나오겠죠. 맞니? 네. 누가 또 문제? 아 열심히 하고 있어. 너를 보고 묻잖아. 맞니? 네? 맞아 이거? 맞지 않을까요? 응, 맞지 않을까요? 곱해서 함수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가지잖아. 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그래프 쓸거야 돼. 봐. 자, 1번 보자. 1번. gx가 0보다 큰다는 건 뭐야? 0보다 큰 게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잖아. g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어디야? gx가 누군데? 이 직선이잖아. 일차함수니까. g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이쪽이죠? 이만큼. 네. 그 다음에 fx 빼기 3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fx가 뭐보다 작다는 얘기야? 3보다 작거든요. 3보다 작고 낫다는 얘기죠. fx가 3보다 작고 낫을 수도 있어. 이게 fx잖아. 얘가 3보다 작고 낫다는 3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네.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고. 네.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야? 어디부터? 3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 5까지지.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는 3부터 5까지입니다. 3부터 5 사이에서 gx가 x축 위에 있고요. fx가 3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둘 다 만족하는 거는 3부터 5. fx가 3보다 작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3이잖아. 여기 3. 더 여기 3이니까 3보다 작다는 3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이 부분을 다 말하는 거죠. 밑에 걸로 한번 더 보여줘야 돼. 자, 두 번째 거 봐. 수술할 수 있나 봐봐. 자, gx가 0보다 작다 앞에. 그 말은 이 직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지. 0보다 작으니까. x축 아래에 그려지는 거 이쪽이잖아. 3 이하. 그지? 2하. 이쪽이지. 이 왼쪽 편이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가 3 이상이 되겠죠. 3이 여기니까 3 이상이면은 여기랑 여기지.
얘들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된다고. 1보다 작거나 그럼 이쪽에는 아 얘를 만족하는 게 없잖아. 야 이쪽 편을 봐야 되는데 1보다 작거나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이쪽이 저쪽. 요거 왼쪽에는 얘가 항상 이거 잘 보고 요거 쪽에는 3보다 크게 나올 테니까. x는 1보다 작구나. 그럼 두 개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곱해서 음수 나오려면 네가 양수기만 하면 되니? 아니죠. 네가 양수면 이게 반드시 뭐가 되니? 음수하죠. 둘 다 만족해야 되겠지.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뭐야? 동시에 만족하는 게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네가 음수면 네는 반드시 양수해야 해. 그렇죠. 네가 음수면 얘는 무조건 3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데가 어디야? 이쪽하고 이쪽이지. 여기서는 얘는 만족하지만 얘가 지금 3보다 어때? 작게 나오잖아. 만족 안 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얘는 만족하지만 gx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gx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게 나오잖아. 그래서 오로지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1보다 왼쪽에서만 얘는 3보다 크고 너는 0보다 작다로 만족하겠죠. 그 1 만족하는 자연수 x는 1도 나오고 3, 4 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합치는 게 아니라? 어? 아니 이해했어요. 아니 합치는 거지. 나눴으면 경우를 두 가지 나눴으면 아니, 합치는 거지. 합치면 합쳐봐요. 근데 아예 합칠 때 이게 합치는 거랑 중복되는 겹치는 거 찾는 거랑 다른 의미야. 네. 합치는 거는 합집합이야. 다 모으는 거고 둘 다 만족할 때만 겹치는 걸 찾는 거고요. 얘는 또는이잖아. 그럼 더 하는 거잖아. 따로. 표정들이 있어도 가네. 왜 앞에는 쉬웠는데 그러니까 쉬운 거는 하고 나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건데. 쉬운 건 너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풀어. 됐죠? 지수 부분이 되겠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오병식.